아니 권리에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 4년 5년 전에 출제된 문제네요.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죠. 권리니까 절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채권 계약이야.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등기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제2절인 소유권의 내용, 자 211조 바로 여기 나오죠. 관련 조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이라 그랬어요, 소유권리라 그랬어요?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에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조문은 글자 한 개를 또락또락 읽어야 돼요. 단디 읽어야 돼, 단디. 근데 그걸 잘못 읽으면 꽝이야. 거기는 소유물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권리에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 동그라미 1. 사용이라 하면 물건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걸 사용이라 그러죠.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거. 이번에 수익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따먹는 거, 수취하는 걸 수익이라 그래. 과실은 아까 뭐였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입니다. 다음 3번의 처분이라는 것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네, 교환 가치는 이제 법률적 처분하고 사실적 처분 다 포함됩니다. 자, 물건을 개조나 파기하는 사실상 처분하고 양도, 아까 개념했죠. 양도는 뭐라 그랬죠? 계약에 의해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죠. 또 담보권 설정과 같은 법률적 처분하는 게 소유권입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의 제한은 100년가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측에 갑니다. 자, 관련 조문 212조입니다. 자, 소유권은 자기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예요. 동사는 범위가 쉬워. 동사는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 사용 수익 처분하면 되죠. 부동산도 건물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요만큼 사용 수익 처분하면 돼요. 문제는 토지야. 자, 토지는 단위가 뭐죠? 1필지고요. 1필지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요 지표만 사용하느냐, 지상도 사용하느냐, 지하도 사용,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어디까지 범위가 얼마냐 이거죠? 자,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인데,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지상과 지하까지 미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주의할 점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업권의 객체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어디는 안 미치죠? 광물에는 안 미칩니다. 광업권의 객체입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온천권은 관습상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왜? 이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니까. 온천권은 물건이 아니다. 자, 2번 상린관계입니다. 자, 의에 이렇게 적으세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 이렇게 적으세요. 상린관계의 뜻이 뭐라고요? 인접하고 있어야 돼. 인접한 부동산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상린관계라 그래야 돼요. 인접해야 돼요. 이용자라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자, 상린관계는 우리 조문은 216조부터 244조까지 29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간 30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린관계 조문이 몇 개냐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여기 소유권에다가 규정하고 요걸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준용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유추하죠. 그러니까 인접한 이용자인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간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상린관계입니다. 자, 2번 상린권의 성립. 자, 동그라미 2번 줄었습니다. 상린권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다고?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어요. 조문 적어보세요. 216조 내지 244조입니다. 216조 내지 24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되고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게 학설입니다. 맨 밑에 상린관계는 그러면 네 사람 누구누구한테 적용된다고? 인접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상린관계는 서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상린관계 대표적인 애가 오른쪽에 285페이지 인지사용청구권. 요건 좀 중요히 표시하고요. 인지사용청구권. 자, 대표적인 애게 또 층간소음도 상린관계예요. 자, 2층에서 소유자가 쿵쿵쿵쿵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세권자도 쿵쿵 하면 안 되고 임차인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안 해야 될 의무를 상린 의무. 밑에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린 권리죠. 자, 여기 경계라고 하죠. 자, 인지사용청구권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갑. 아니면 땅을 빌린 사람, 을이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빌릴 수 있겠죠? 이쪽 101번지 땅 소유자가 을이라든지 또는 빌린 사람 A가 지상권자, B가 전세권자, C가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경계에서 이제 상린 권리 의무입니다. 자, 이쪽에 만약에 갑이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요 건물을 지으려면 요 경계니까 요 인접 땅을 요만큼 사용한다는 이걸 인지사용 청구권이라 그래. 갑으로 봐서는 권리고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의무죠. 상린해줄 의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6개월치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6개월치 임대료는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적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은 보상이라 그래요. 이제 상린 권리 상린 의무입니다. 자, 조문만 잘 보면 돼요. 216조 제목이 뭐죠? 인지 이웃 땅 사용 청구권. 상대방은 인지 사용해줄 의무라는 거죠. 저희랑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세 사람도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누구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한 거 보죠.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인지사용 청구권이라 그래. 그러나 이웃 사람의 성락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락받아야 돼요. 네, 빨가벗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받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감옥에 1년 가야 됩니다. 자,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즉 인지사용의 경우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걸 보상이라 그래요. 자, 그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210조 시험에 안 나오고요. 넘기세요. 5번 갑니다. 주의 토지통행권. 이것도 금전에 나올 겁니다 아마. 자, 10월 27일 적어놓고요. 주의 토지통행권.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주의 토지통행권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자, 우리가 남의 그 집에 놀러 가려고 그래도 땅을 사용해서 통행하러 가야 되잖아요. 길이 막혀 있으면 마실 못 가잖아요. 그죠? 마실. 그래서 남의 땅을 사용해서 이제 마실 가는 게 주의 토지통행권입니다. 자, 219조 관련점은 제1항 어느 토지와 그 주의 토지 통행권에 땡땡 적어 등기 X. 우리 등기법 시간에 배웠죠? 등기 못하는 거 요 주의 토지 통행권 대표적으로 등기 못하는 겁니다. 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심표.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 토지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고 쉼표 필요한 경우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크니야 적으냐?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린관계는 남의 옆 땅에 대해서 손해를 줄 가능성이 크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돼. 이건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 줄이면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당연히 통행지 땅 소유자에게 손해는 보상해야 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오른쪽에 2번 요건입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해요. 요건은 오른쪽에 기억,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 밑에 판례 1번 보세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더라인 나오죠.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아까 나왔죠. 그 네 사람에게만 인정돼. 가보죠. 2번 민법 제219조에 정한 몇 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219자 이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자, 네 사람 나오겠죠. 인접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음에 등이라고 된 이유가 임차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임차인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네 사람이 안 들어가죠. 명의신탁자는 주위 통행권이 없다는 거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건 한번 출제된 판례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다음에 1번, 2번 판례는 차후에 가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리얼로 내려오면 다음 페이지 리얼. 자, 원칙은 자,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손해보상. 원칙은. 근데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이제 그 220조인데 자, 공짜 이게 이제 무상 주의 통행권입니다. 그 밑에 리얼이야. 동그라미 리얼 보세요.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는 토지가 줄어나간다. 분할은 공유물 분할이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쉼표. 그 토지 소유자가 바로 맹지입니다. 맹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뭐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그 뒤에 법 제219조가 아니고 220조라고 적으세요. 오타 났네요. 220조입니다. 자, 220조로 고치고 그 조문집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공짜. 자, 220조. 몇 조라고요? 220조. 예. 649페이지네요. 649페이지 220조. 자, 제목이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입니다. 자, 제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가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있다. 이 경우는 줄것습니다.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공짜입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무상주의 통행권은 220조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로입니다. 공공도로죠. 자, 여기가 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99번지에 A가 소유자고, 여기에 100번지는 갑과 을이 공유한다고 하죠. 공유. 그리고 여기는 101번지 B가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 산입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요렇게 이제 다니면서 농사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유물을 요렇게 분할했습니다.
요렇게 분할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렸죠? 맹지가 돼버렸죠? 맹지가 뭐예요? 사면이 도로에 접하는 게 없는 게 맹지죠? 자, 분할로 맹지가 되거나 또는 일부 요만큼 잘라서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을 때는 자, 이 분할이나 일부 양도는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요렇게 도로를 통행하다는 거 묵시적인 계약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합의로. 그래서 이렇게 맹지 소유자 갑이 사용할 때는 공짜라는 거죠. 이렇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자 A에게 유상으로도 이렇게 통행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B의 땅. 손해가 가장 적은 데를 사용해야지 돈 주겠다 통행권, 돈 주겠다 통행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조심하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공짜는요 직접 당사자 갑을 사이만 공짜야. 성계에는 공짜가 안 됩니다. 자, 공짜 오른쪽 6번 판례 가보세요. 6번 판례 맨 밑에 찾았어요. 판례 6번 읽어봅니다. 분할 또는 토지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즉 맹지가 생긴 경우에 심표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에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 사용권은 자, 줄 거세요.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이겁니다. 무상주의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잘라주고 포위된 토지 이퀄 맹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성계인에게는 공짜가 아니고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됩니다. 이때는 유상이에요. 무상은 직접 당사자 갑을 사이에만 공짜입니다. 뭐 갑이 만약 갑다시한테 팔았다. 특정 성계에는 유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왼쪽 타지 3번 내용으로 옵니다. 자, 내용은 다음 동그라미 니은이에요. 니은.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로를 만들거나 즉 신장로를 만들거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여 하고 심표. 통로 개설로 인해 손해가 가장 크니야 적으니야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것에 주의 토지 통행 같이 사용해야지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로 설치나 통로 신장 아스팔트 포장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리고 오른쪽 옵니다. 판례학습 1번이에요. 자, 건축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법은 공법이니까 민법과 상관이 없어. 자, 판례학습 1번 봅니다.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정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건축법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과 일치하는 주의 통행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 민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2번 주의 통행권도 소멸해요. 줄건 거 나오네요. 언더라인. 일단 주의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는 통행권도 당연히 맞아 소멸한다. 소멸한다. 자, 그 정도면 일단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6번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7번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경계표하고 다음에 설치권 갑니다. 자, 서로 인접 무조건 상린관계는 뭐 해야 돼요? 인접을 해야 됩니다. 인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른 관습이 없는 공동비용이에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쌍방이 반반씩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청량비용은 반반이 아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청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청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2번을 많이 출제해요. 자, 나무 뿌리하고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가 100번지 갑의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을의 토지라고 하죠. 자, 갑이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요. 나무에 이제 가지가 경계를 넘었고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조심할 점은 나무 뿌리는요. 뿌리는 경계를 넘으면 이 상대방이 잘라서 마음대로 제거해서 군불 떼면 됩니다. 말려가지고. 나무 가지는 마음대로 자르면 안 돼요. 나무 가지는 1차로 을이 갑에게 나무 가지가 넘어왔으니까 너가 나무 가지 잘라라 라고 1차로 제거 청구했는데 그럼 갑이 제거해 줘야 돼요. 갑이 제거 안 해줬을 때 2차로 가지는 잘라서 군불 떼면 됩니다. 이거는 뿌리는 1차로 가지는 2차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죠. 2번. 인접지의 수목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2차네요. 그 나무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 제거를 청구할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차로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잘라주고 다만 인접지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즉 1차로 청구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먼저 해보세요.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1차로 막바로 나무 자를 수 있습니다. 나무 가지는 1차로 자르면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나무 가지는 막 자르면 안 되고 나무 주인에게 나무 가지를 잘라달라고 청구를 먼저 했다가 나무 주인이 안 잘라줬을 때 2차로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잘 틀려요. 다음 8번 오늘 마지막이래요. 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의무. 그 기억 정리합니다. 건물 땡땡. 건물을 축조하려면 줄고 나간다.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자, 건물은 경계로부터 얼마?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라주고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몇 년을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린관계가 29개 조문인데 그중에 한 5개는 6개가 매년 거의 가끔 출제가 됩니다. 금년에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그랬죠? 주의 토지 통행권을 반드시 좀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제4절에 소유권 취득이 나와요. 자, 일단 여기 딱 1부만 하죠. 자,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부동산은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취득은 뭐 해야 되죠? 등기하여야 물권이 취득되고 187조는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거기 나오는 거야. 제4절에 소유권 취득. 자, 솔직히 이렇게 한다. 소유권 취득원인은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 186조와 법률에 기재한 취득 187조 나눠 보는데 후자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별 규정을 자 줄거세요.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3가지, 부합, 혼화, 가공 등까지 줄걷고요. 이걸 원시 취득이라 적으세요.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입니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원칙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취득 시효는 예외적으로 등기해야죠. 아까 문제 풀었죠? 245조 2에서 취득 시효는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취득 시효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 추우니까. 자,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1, 2월 달에는 좀 복습 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